화려하고 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이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항상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의 증상 7가지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의지나 힘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병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기력은 진단이 나오지 않는 병이죠. 하지만 무기력은 내 인생 전체를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진단이 나오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곤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기력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첫 번째는 항상 돈을 먼저 생각하고요. 돈과 관련해서 억척스럽지만 늘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해요. 네. 자, 나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 열심히 뭘 하죠. 그런데 그 돈을 왜 버냐고 물어보면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혹은 아파트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번에 어떠한 책을 사자. 돈 없어서 못해. 어떠한 콘서트를 놀러 가자. 그거는 다음에 가도 돼. 어떠한 곳을 여행을 가서 그 유적지를 보자. 돈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집을 늘리는 데는 분명하게 그 돈을 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바로 목적의식과 자기 철학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력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항상 마음속에 원망의 대상 하나를 딱 마련해 둡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지쳐있기 때문에 적성이나 꿈 같은 건 없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기력한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원망의 대상 하나를 만들어놔요. 뭐 부모님, 형제, 뭐 상사,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의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망의 대상 하나를 어디선가 데리고 와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원망의 대상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무기력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네. 세 번째. 자신은 늘 바쁘고 힘들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데요. 실상은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SNS에 매달려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 수준의 무질서한 사람들과 농담을 하면서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것이 업무 중에 일어나거나 기타 등등의 계속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요, 자신의 삶을 지혜와 용기로 멋지게 바꾸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도전을 이미 난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무질서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죠. SNS나 채팅창에서. 그러면서 같은 대화의 연속이죠.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산 득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서로가 소일하면서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 안 할 수가 없는 삶의 환경이죠. 네 번째, 성격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작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바쁘고 힘들다고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오후 저녁 10시가 되면 굉장히 바빠져요. 왜요? 드라마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걸 못 봤을 경우에.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사는지 그리고 당신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없는 상태. 네.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편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느물느물한 상태. 그 상태를 거부해야 되는데 무기력은 그 상태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왜 세탁기 세탁물을 막 돌려보세요. 그거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면요. 그 세탁물들은 아무런 의지 없이 그 원심력에 의해서 막 돌아가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인간 유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내가 원심력대로 살아간다는데 그게 왜 나빠?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친한 친구가 없고요. 항상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시달립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항상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줄 겉모습이 멋진 이성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예, 완전히 같은 수준의 무질서한 사람. 그랬을 때 그 감정도 다 물어봐요. 나 이럴 때 화를 내야 되니? 야, 나 이거 때문에 억울해. 그럼 이렇게 말해줍니다. 화를 내버려. 그리고 왜냐면 같이 무질서해지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 네가 억울하겠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은 우월감의 반대말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열등감은 열등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다시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뭐 좀 괜찮은 몸을 막 멋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몸을 막 멋있게 만들고 싶고 막 얼굴을 좀 리프팅해서 당겨보고 싶어요. 그럼 우월감이 느껴지잖아요. 난 젊었어. 나는 몸이 좋아졌어. 그렇다면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하면 또 불같이 화를 내죠. 즉 모든 상황의 상태와 모든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지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외모가 괜찮은 멋진 이성을 만나거나 그러면 갑자기 또 희죽희죽 웃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줄 것 같이 행동하다가 낡은 관계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삐지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형 인간이죠. 모든 신체, 학벌, 성격, 기타 모든 부분에서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인간 유형입니다. 항상 그것을 드러날까봐 거짓말을 해대고 다른 부분에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거죠. 네. 6번째입니다. 항상 작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정직하지 못해서 항상 피로감에 호소한다. 자, 항상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 무기력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직도 무기력하지 않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보세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그 업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력하게. 정직은 용기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죠. 했어요 라고 말해요. 귀찮으니까. 안 했으면서 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냐라고 추론해보면 사실은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끝내서 이 대충대충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은 뭐야? 내 가슴에 대충대충 하면서 불안감은 대충대충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불안감이 계속 쌓여져요. 자, 무기력한 사람일수록 일요일 저녁에 점점점 불안감이 커지죠. 내일 블루 먼데이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요일 저녁에 개콘이 끝날 때쯤이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정직이라는 용기조차 없는 것이고 피로감과 작은 거짓말은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7번째. 무기력하다는 것은요. 웃음을 없게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삐져있는 얼굴로 매일매일 낭비합니다. 그 이유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작은 걱정과 불안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예민한 촉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요, 예민한 촉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한 촉수란 뭐냐? 내 가슴 속에 언제나 억울함과 분노가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냐? 예민한 촉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을 항상 끌어당기죠. 왜 불안한지, 왜 걱정스러운지를 말하지도 못합니다. 거짓말만 해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는 파괴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무기력은 극단의 이기심입니다. 극단의 이기심.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입에 밥 한 숟갈이 안 들어올 경우에 불같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족되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네. 그런 모든 모습을 작가 김수영,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월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결과적으로는 그건 무엇입니까? 무기력이란 내가 큰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극단의 이기심에 쌓였을 때 올라오는 이상한 에너지입니다. 뜨겁게 비상하십시오.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십시오. 한 손에는 이성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지혜를 가슴 뜨겁게 쥐어야 합니다. 삶은 무섭도록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 속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차디찬 관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죽음이라는 약속의 날이 오기 전에 지독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욕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7가지 증상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이 무기력이 있다면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숙.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